영화로 보는 한국 현대사. 오늘은 영웅 안중근 의사와 한거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적 사건 중에 하나인 을미사변, 즉 명성황후 시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영웅 안중근 의사, 이 사진을 보면 나는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나는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이 말은 일본은 안중근 의사를 테러리스트로 간주하고 많은 고문과 고초를 가하게 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잡혔을 때 나는 독립군 대장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국가 간의 좋은 포로의 대우를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웅에는 키워드가 명성황후 시해 사건, 손가락을 잘라 맺은 단지동맹, 그리고 이토 히로부미 저격, 그리고 재판 받는 안중근과 동지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중근 의사는 1879년 9월 2일 태어나서 1910년 3월 26일 순국하십니다. 독립운동가로 돈의학교, 상흥학교를 세우는 등 인재 양성에 힘썼으며 만주 하얼빈에서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고 순국합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살해하기 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역사적 사건 하나는 바로 을미사변입니다. 1895년 을미사변에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합니다. 일본인 자객들이 궁궐에 들어와서 우리의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럼 다음 영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이 무엇입니까? 잊을 수 있는 꿈의 그림. 조국이 대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고향.番号26。伊藤閣下殺害の目的は何だ？被告安중근、被告安중근は死刑に処す。난 테러리스트가 아니다. 대한민국 독립군 대장이다. 그러면 그 당시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일본이 대한민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을사조약을 밀어붙일 수 있었던 건 미국, 영국 등 강대국들이 이런 일들을, 일본의 만행을 눈감아 주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카스라 테프트 밀약으로, 또 영국은 2차 영일 동맹으로 일본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카스타 테프트 밀약은
1905년 7월 미 국무장관 태프트와 일본의 외상 카스라가 비밀리에 만나 맺은 조약입니다. 그 내용은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는 것이고 미국이 일본 필리핀을 지배하는 것을 서로 인정해 주자는 것이었습니다. 영국과 일본이 맺은 2차 영일 동맹은 일본이 대한민국을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을 인정해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처럼 강대국들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스스로 강대국끼리 나눠먹게 하던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일본은 러일 전쟁에서 승리하고 미국과 영국의 이런 조약으로 인정까지 받으니 의기양양하게 을사조약을 밀어붙여서 대한제국을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제국이 일본의 식민지화 된 것은 미국, 영국 등 서양 강대국들의 이해 다툼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일본은 대한제국을 자기네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물론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처지를 이겨낼 힘도 준비도 부족했던 대한제국에게도 있습니다. 본 그림은 손가락을 잘라 맺은 단지 동맹입니다. 12명의 의사들이 손가락을 잘라서 동맹 의기 투합을 하는 내용입니다. 1909년 1월 안중근은 11명의 동지들, 즉 12명의 동지들이 모여서 왼손 넷째 손가락 한마디를 잘라서 태극기에 피가 나는 그 손가락으로 대한 독립이라고 쓰고 나라를 위해 몸바칠 것을 맹세했습니다. 본 그림은 독립기념관에 있는 단지 동맹기념엽서입니다. 안중근과 11명의 동지들이 맺은 단지 동맹을 기념하여 만든 엽서입니다. 거사 직후의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에게 총을 쏜 뒤에 러시아 헌병들에게 붙잡혀 리순 감옥에 갇혔습니다. 이때 안중근은 나는 대한민국의 독립군의 대장이다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의 대한제국의 군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와 함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사형, 우덕순은 3년 형을 받고 조도선과 유동화는 각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습니다. 왜 이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와 함께 재판을 받았냐? 안중근은 이 유동화와 한 팀을 이뤄 하얼빈 역에 도착합니다.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에서 대기합니다. 왜냐하면 하얼빈 역과 체가구역에서 이토 히로부미가 어디에서 내릴까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에서 대기합니다. 이들은 1909년 10월 23일 아침에 이발소에서 머리도 다듬고 그 영화에 보면 하얼빈 공원을 돌며 계획을 점검하고 사진도 기념 촬영도 합니다. 이
사람들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 일정 체크를 신문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는데 신문마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조도선이 영문왕에게 물어서 이토가 탄 열차가 체가구역을 26일 오전 6시에 지난다는 일정을 확인합니다. 그래도 확신할 수 없어서 안중근은 하얼빈역에, 우덕순과 조도선은 체가구역에 배치해서 이토 히로부미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토 히로부미가 체가구역에서 내렸다면 하얼빈에서 총을 쏜 사람은 우덕순이나 조도순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하얼빈에서 내렸기 때문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안중근 의사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같이 함께한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의 열사들도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본 사진은 안중근 어머니의 편지입니다. 안중근이 사형을 선고받아서 항소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거를 고민을 하는데, 여기서 안중근 어머니가 안중근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여기 사진에 보면 항소를 한다면 이렇게 써있죠. 항소를 한다면 그거는 네가 일제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네가 나라를 위해 여기까지 이르렀으니 땀만 먹지 말고 그냥 죽어라. 여기 네 수의를 보내니 이 옷을 입고 가거라. 다음 세상에는 반드시 선량한 천부의 아들이 되어 이 세상에 나오너라. 이 안중근 어머니 조마리아 여사의 편지였습니다. 안중근은 재판 과정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왜 죽였냐 물어봤어요.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15가지의 죄를 지었으니 죽였다고 대답했습니다. 1894년 병사들을 황국에 돌입시켜 대한민국 황후 폐하인 명성황후를 시해한 죄다. 둘째, 광무 황제를 위협하여 5조약을 강제로 체결해서 1907년 무력으로 7조약을 체결하고 황제 폐하를 강제로 폐위시킨 죄다. 15가지 중에 철도, 광산, 산림, 하천 등을 마음대로 뺏은 죄, 지폐를 발행하여 한국 재정을 고갈시킨 죄,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해산시킨 죄, 국채 1300만원을 강제로 한국에 부담시킨 죄, 교과서를 압수해 불태우고 신문을 인민에게 전달하지 못한 죄, 무고한 한국민들을 학살한 죄, 한국인들의 외국 유학을 금지한 죄, 그 다음 마지막에 14번째가 동양 평화를 파괴한 죄, 그리고 15째 마지막에는 1867년 일본의 현 천황의 아버지 효명 천황을 살해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검사들도 안중근 의사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사형은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행정부가 이러한 판단에 압력을 넣어서 안중근 의사를 결국은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당하기 전에 이틀 전 홍석구 신부와 두 동생을 만나서 유언을 합니다. 안중근은 자기가 죽은 뒤에도 나라를 위해 힘쓸 거라는 말을 남깁니다.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 있을 때도 일본인 간수는 안중근을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 존경했다는 역사적 기록은 나와 있습니다. 그 일본인 간수인 지바에게 나라를 위하여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는 글을 써주고 손도장으로 찍어 낙관을 대신했습니다. 안중근 의사 나이 31, 지바 일본 그 교도관의 나이가 25세. 그래서 안중근이 순국하고 지바는 이 내용을 유목을 계속 간직해서 나중에 이거를 1980년 안중근 의사 숙모회에 기증을 했습니다. 이 말은 안중근 의사가 감옥에서도 재판을 받으면서도 많은 일본인들까지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안중근 글씨와 손바닥 도장입니다. 경술 3월에 인내라고 썼습니다. 인내. 자, 안중근 의사가 유언이 아까 남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안병찬 변호사에게 유언 내용이 동포에게 고함이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유언은 내가 한국 독립을 회복하고 동양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3년 동안을 국외에서 모진 고생하다 마침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이곳에서 죽는다. 그래서 우리 2천만 형제자매는 각각 스스로 분발하여 학문에 힘쓰고 산업을 증진하여 내가 남긴 뜻을 이어서 자유 독립을 회복한다면 죽는 자로서 유한이 없을 것이다 라고 남겼습니다. 두 동생에게 남긴 유언은 내가 죽은 뒤에 내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 두었다가 우리나라가 주권을 되찾거든 고국으로 옮겨달라고 전합니다. 또한 안중근 의사는 리순 감옥에서 동양 평화노래라는 서문과 안홍칠 역사를 저술하였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자기 별명이 응칠이라고 합니다. 안응칠, 점이 7개 있어서 안응칠이라고 해서 안응칠 역사를 집필해서 자신의 일대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안응칠 역사라는 책을 집필 후에 동양평화론이라는 글을 시작을 했지만 사형날짜 연기 요청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동양평화론은 결국 미완으로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안중근 형제들이 있죠. 그 후에 안중근 의사가 사형을 당하고 그 후에 안중근 가족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조마리아 여사는 국내에 남아 있었고 나머지 가족들은 국외로 떠났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연해주로 이사해서 많은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하였고 일제히 탄압이 거기에 있는 가족들까지 계속 퍼져 있습니다.
그 가족 중에 장남 안문도가 나이는 7세였지만 일본인 밀정이 준 과자를 먹고 또 독살도 당하고, 이렇게 많은 이 안중근 가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면서 일본에 많은 고충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한거라는 영화를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유관순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3.1운동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週刊番号371번 뉴스. 전혀 알지. 그 가족님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만세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아리랑 우리 또래 같은데 기억나요? 엄마가 신고스타일까? 시킨 사람은 있다. 다 너 일본 때문이다. おとなしくしてなさい. 무슨 계획이 있으려는 거지? 저기요, 만세 1주년인데 빨래나 하고 있을 순 없잖아요. 自ら囚人だということを拒否しております。 오늘이 몇 월 며칠이냐? 번호 해야 돼. 하지 말이마시다. 대한독립! 감옥에서 만세를 불러. 감옥에서. 최후의 1위까지, 최후의 일가까지 떳떳하게 외쳐라.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요?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을 일으키고 일본에게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한 고문이 아니라 역사책에 그냥 고서에 보면 굉장히 여자로서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문이란 거를 굉장히 많이 당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1902년 11월 17일 충남 목청군 이동면 지령리 현 천안시 병천면 용두리에서 아버지 유중권과 어머니 이소재 사이에 5남매 중 둘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 모두 개신교에 입문해서 많은 한글 성경을 펴는 그러한 여러가지 교육에 대한 일들도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한 집안에서 자라면서 일본 한거에 일본의 그 침략에 항거하는 3.1운동을 해서 일본이 강압 통치를 대한제국에 대한 강압 통치를 하다가 이 유관순 열사의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좀 달래는 그런 문화 통치 시대로 문화 통치를 지향하기 시작합니다. 너무 강압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이 한거 하니 문화정치라는 명목으로 조금 달래주면서 한국 사람들을 이렇게 좀 약하게 통치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안중근 의사 그리고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한 분은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우리의 침략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고, 또 한 분은 일본 침략 하에, 일본 식민지 하에서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만세를 부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